LG엘로비전 전북방송과 전라북도교육청이 디지털 전환에 맞춰 미래인재 육성에 나섭니다. 지역방송과 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역교육 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순창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에서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시공사의 돈을 뺏은 전 노동조합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1년 넘는 시간 동안 갈취한 돈은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아파트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LG엘로비전이 디지털 전환에 맞춰 미래인재 육성에 나섭니다. 지역방송과 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역교육 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LG헬로비전은 13일 전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미래인재 육성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송구영 LG엘로비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과 장애인재 육성안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에듀테크 관련 현장 체험 학습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교육 수업 모델을 발굴하고 에듀테크 환경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미디어를 통한 홍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LG헬로비전과의 협약을 통해서 우리 전북교육청의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위한 활동에 서로 협력을 해 나갈 것이고 창조 융합적인 미래 인재를 키우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LG헬로비전은 지역 채널 뉴스 기획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전북 교육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희 LG헬로비전이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에듀테크 교실 환경 구축과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정책 뉴스 보도 등을 통해 전북 교육의 성장과 지역 맞춤형 창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한 전북교육청과 LG헬로비전. 두 기관은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학생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경찰이 순창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에서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트럭 운전사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조합장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사람 20명을 트럭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시공사의 돈을 뺏은 전 노동조합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1년 넘는 시간 동안 갈취한 돈은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 건설 시공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전 노동조합 간부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노조 전 전북 지부장인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노조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단지 차량을 타고 도내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등을 통해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A씨 일당은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익산과 정읍, 전주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겠다고 시공사를 협박했습니다.
또 대형 스피커가 달린 차를 타고 공사 현장에 가 안전과 환경 문제를 빌미로 시공사를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읍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공사로부터 75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렇게 시공사에서 뺏은 돈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불법 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공사 기율이 늦춰져서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된 전 전북지부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공사를 협박하지 않았으며 시공사에서 돈을 알아서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노조를 만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와 공범자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 지역도 가뭄이 길어지면서 정읍엔 심각 단계 다음으로 위험한 수준인 경계가, 김제와 부안에는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정읍 시민의 주요 식수 원인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평년 대비 5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남부 일부 지역의 기상 가뭄이 다음 달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내기철인 5, 6월 정읍과 김제, 부안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 물채우기와 하천 배수로 물가두기, 하천 유지용수 감량 등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아파트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20대 A씨를 상습철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순천, 여수 등 호남 일대 아파트를 돌며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서 50차례에 걸쳐 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빚과 사채를 갚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3시 50분쯤 순창 동계면의 한 주택 형태인 식혜 제조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 반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식혜 공장 주인 아내가 손발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3동 가운데 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향초를 켜놓고 잤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10시 40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전기설비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한 개동과 창고 안의 전기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풍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4시 20분쯤 부안군 상서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양계장 한 개동이 타고 닭 4만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4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양계장 안에 있던 환풍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사무실을 벗어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뜻하는데요.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워케이션으로 지역의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고 숙박까지 지원하고 나섰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핑이 취미인 항해사 노충규 씨. 회사는 여수에 있지만 한 달에 2-3번 부산에 머뭅니다.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 본사와 원격으로 소통하며 일하고 쉴 때는 좋아하는 서핑을 합니다.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부산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도시인데다가 그리고 바다랑 이런 자연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연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직장인을 붙잡기 위해 부산시는 워케이션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부산역 근처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센터에는 창밖에 바다가 펼쳐진 업무 공간과 화상 회의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부산에 오는 기업과 직장인들은 업무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시에서 숙박비 일부와 관광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 거점센터 시작부터 기업 25곳이 예약했습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부산시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워케이션 위성센터 10곳을 만들고 시 전역에 파트너 센터를 구축할 계획. 여기에 해운대구 등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에 특화된 워케이션 상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호텔과 관광업체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와가지고 사실 뭐 잠만 자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변 관광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워케이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상권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이 지역에 불러올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전라북도와 도내시군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도내 동물보호센터 24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점검 내용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 여부와 개체관리, 위생적 보호 상태 등입니다.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부안군이 30여 년 전 위도항을 만들기 위해 흙과 돌을 채취한 훼손지 2곳을 복원합니다. 부안군은 산림청이 주관한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에 선정됐다며 2년 동안 14억 원을 들여 위도항 근처 채속 훼손지에 휴식시설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어 산이 깎여 비탈진 곳에는 나무와 화초를 심고 경관을 개선해 산림 생태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제22대 총선 공천제도 전담반을 구성하고 사실상 총선 전에 돌입했다는 내용인데요. 총선 공천제도 전담반은 이계호 의원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의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맹성규, 문진석, 송옥주, 조승래, 고영인, 김영배, 이해식, 이소영 의원, 배재정 부산 사상구 지역 위원장 등 원내외 11명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은 향후 공천제도 전담반의 역할과 활동 방향을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전담반이 차기 총선과 관련해 향후 어떤 내용을 결정하고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전북 지역 총선 지형도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은 공천제도 전담반이 공천에서 현역 기득권 제한을 비롯해 총선 후보들에 대한 가감점 제도, 모바일 선거인단 자격 논란 문제 등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 마련을 숙제로 꼽고 있다는데요. 시민단체 등 민주당 밖에 있는 인사 대부분은 현재 민주당 당원 당규대로라면 공천에서 현역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정치 신인들의 도전은 차단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정치권 내 많은 인사들은 현역 평가 제도가 오히려 합법적으로 현역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 아산면에 목욕탕과 체육관 등이 갖춰진 주민복지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10일 심덕섭 고창군수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울림 행복놀이터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면단위 지역에 사는 주민복지를 위해 지어진 어울림 행복놀이터에서는 기구운동과 배구, 목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은 이달 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1년으로 보험료 전액은 정읍시가 부담합니다. 정읍시는 또 자전거 안전모 구매 금액의 최대 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